네, 진단검사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상병리라고 하면 병원에 가면 이제 병리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임상병리고요. 해부병리나 여러 가지 뭐 기초의학에서도 병리학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임상에서 병리를 우리가 클리니컬 패톨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혈액, 조직, 각종 생체를 물리화학, 유전, 미생물학으로 검사하는 이런 학문을 우리가 이런 검사실 검사를 수행하는 곳 임상병리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진단검사의 종류는 크게 혈액검사, 생화학적 검사, 미생물 검사, 분자유전 검사들이 있습니다. 혈액검사로는 CBC, 헤모스테시스, 동맥혈 검사, 생화학 검사로는 혈액, 소변, 척수액 등 체액의 어떤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전해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미생물 검사는 병원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분리 배양 동정하는, 그러나 이 미생물 검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분자유전 검사는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크게 봐서는 이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단 검사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정량 검사와 정성 검사가 있습니다. 정량 검사는 양을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 혈당 측정기, 이게 바로 이제 정량 검사가 되겠죠. 근데 정성 검사는 양성이냐 아니냐, 네, 이것만 검사를 하는 것이죠. 임신이면 두 줄, 임신이 아니면 한 줄, 이렇게 나오는 바로 이런 급하게 우리가 양성이냐 아니냐만 봐야 할 때는 정성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수치가 치료에 필요할 때는 정량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 검사가 있고요. 검사실 검사가 있습니다. 이 이제 경희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맥혈 가스 검사이고요. 그러나 이 검사는 빠른 대신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체를 보내서 하게 되는 검사실 검사가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세팅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네, 지금은 백혈구의 어떤 이상을 보고 있는, 네, 지금은 이제 백혈병의 사진인데요. 이런 것들은 혈액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진단을 했었는데, 요즘은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해주는 시대에 접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현미경 검사도 제일 대표적인 임상병리의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백혈구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적혈구를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혈소판 내지는 다른 어떤 이상 소견들을 검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 여러 가지 기생충도 대변 검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미생물을 배지를 통해서, 이 배지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액 성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젤을 쓰기도 하고 녹색을 쓰기도 하고 하얀색 투명한 것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도마를 해서 며칠 동안 배양을 해보면 어떤 균이 자라는가, 그리고 어떤 항생제에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 배양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응급검사와 현장검사. 응급검사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달라질 때 우리가 꼭 응급으로 검사를 하여야 되겠다 얘기 드렸고요. 현장검사는 그 중에서도 바로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검사, 현장검사가 되겠습니다. 응급검사는 빠른 결과가 치료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취에서 결과 보고까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시간 이내, 빠른 경우 한 3, 4분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턴어라운드 타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검사의 의미가 라이프 트레트닝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유발을 할 때는 반드시 응급검사로 시행을 하여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동맥혈 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심장 효소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응급 검사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검사라고 하는 게
포인트 오브 케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보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검사를 POCT 장비라고 합니다. 검사실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 바로 옆에서 시행하는 것. 네, 혈당 검사, 혈액가스, 동맥가스 분석, 심장 표지자 검사 등이 이제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구조차나 구급차나 응급실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임신 검사, 뭐 출혈 검사, 독성 검사, 음주 검사, 간염, 뭐 결핵, 뭐 이런 것들도 다 비교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혈액학적 검사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CBC와 Differential Count라고 하는 CBC with DC, 여기에 PT, PTT, ESR 같은 항목들이 다 가장 일반적인 혈액학적 검사에 속하게 되는데요. 전혈 검사라고 하죠. 피를 뽑아서 검사실에 보내서 나오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CBC with differential count, 그 다음에 PT, PTT 뭐 이런 것들은 coagulation test라고 해서 네, 혈액 응고와 관련한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혈액을 도말해서 어떤 RBC, 그러니까 적혈구의 형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혈액 수혈을 앞두고 트랜스퓨전이라고 하죠. 크로스 매칭 3단계를 실시하면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혈액형 테스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 피를 섞어서 이것이 어떤 응혈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동맥결가스 분석, 정맥결가스 분석까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혈액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CBC는 전혈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블러드셀은 다 하나의 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블러드 스템셀에서 임파구 계통이, 임파구와 마일로이드 계통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면서, 임파구는 뭐 B림파구, T림파구, NK셀, 네, 뭐 코로나와 암과 뭐 매우 관련이 깊은 이런 면역 세포들을 임파구들이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마일로이드 셀로 갈라진 애들은 대표적으로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그리고 여러 가지 백혈구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일반 검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열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스템셀이나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셀들은 다 골수 안에만 존재를 하지 말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초에 이런 애들이 원초적인 애들이 존재하는 것은 백혈병과 같은 이상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완결된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를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혈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염증, 탈수, 영양 상태 등 전반적인 몸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적인 가치로는요, 백혈병이나 빈혈 같은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혈소판 기능이나 출혈 성향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백혈구와 적혈구의 숫자와 농도는 뭐 대략적인 정상적인 수치들이 바로 이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백혈구가 증가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급성 간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뭐 꼭 좋은 것이냐? 뭐 높으면은 감염이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4,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 골수의 기능 저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RBC와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는 다 적혈구의 어떤 농도와 수치, 그리고 무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감소해 있으면은 빈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13에서 17까지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8 이하에서는 수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의 해석에는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적혈구 자체의 모양과 크기를 볼 수 있는 우리가 CBC와 함께 나오는 수치 중에 MCV, MCH, MCHC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V라고 하는 것은 볼륨입니다. 그래서 민 코퍼스쿨라 볼륨, 민 셀 볼륨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 적혈구 용적이에요. 그러면 용적이 큰 것과 작은 것, 즉 마크로사이틱이냐 마이크로사이틱이냐 적혈구 자체가 크냐 작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너무 큰 적혈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작은 적혈구가 생겨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적혈구가 이렇다면 되게 다양한 병적인 모양의 적혈구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빈혈이라고 얘기를 할 때 피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적혈구 숫자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냐 아니면은 적혈구의 모양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냐 적혈구 숫자는 정상인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빈혈의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는 수치가 바로 이 MCV, MCH, MCHC가 되겠다. 자, 디퍼런셜 카운트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같은 조혈 모세포에서 갈라져 가지고 마이엘로이드 셀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임파구로 해서 이 림포사이트와 림포사이트는 이제 림포이드 계통으로 해서 나눠지는 셀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뉴트로필, 세그멘테폼, 에오지노필, 바소필, 뭐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 이 뉴트로필 세그멘탈 폼 이것이 이제 염증 때 가장 급성으로 반응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기 때문에 염증 때는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에오시노필은 기생충 감염 때 증가를 하더라. 뭐 림포사이트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면역이 항진된 경우 또 이제 림포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림포사이트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영양의 부족 같은 경우에서도 이 림포사이트가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네, PT, PTT, INR 이것은 이게 이제 뭐 아주 복잡하지만 꼭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이제 클로팅 패스웨이 그러니까 지혈인자들의 반응인데요. 12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PT가 있고 PTT가 있고 이게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PTT라는 것이고 프로트롬빈 타임이라고 하는 게 PT라는 개념입니다. 이 PT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지혈인자들의 반응의 순서를 반응의 성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내적인 지혈인자들은 바로 PTT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외적인 인자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혈관에 상처를 입었을 때 지혈이 되는 것, 피딱지가 생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트린식은 혈관 내부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 밖에서 치죠? 네, 플레이 테니스 외부죠. 플레이 테이블 테니스 실내에서 치죠. 네, 그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P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와파린의 성능을 와파린이 이제 와파린이나 헤파린이 둘 다 혈전을 녹이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와파린 작용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PT를 쓰고요. PTT는 헤파린의 작용을 모니터링 할 때 쓰더라.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희대에서 쓰고 있는 EMR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CBC, WBC 이게 다 이제 CBC와 관련된 파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디퍼런셜 카운트죠. 그래서 수치들이 이런 식으로 쭉 떠요. 쭉 뜨는데 지금 보면 87.6% 바로 세그멘탈 뉴트로필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네, 아마도 무슨 감염에 의해서 이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네, 빈혈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혈소판도 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테스트는 페리페랄 블러드 스메어, 말초, 혈액, 도말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도말을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혈액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백혈병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없다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된 말라리아. 네, 말라리아가 88음 비박스, 88음 오발레, 말라리에 이런 애들이 실제로 백혈구 적혈구 안에 살게 되는 이런 기생충이 되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미경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매칭은 뭐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매칭을 해봤을 때 O형은 네, 바로 유니버셜 도너입니다. 어떤 혈액형에다 줘도 다 가능해요. A형은 A형과 AB형에도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주 좋지는 않고요. B형 마찬가지 AB형은 AB형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스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유니버셜 도너가 O형이기 때문에 RH 네거티브 O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피에다가도 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매칭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침전을 하게 되면은 이 두 피는 섞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과정이 크로스 매칭이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자, ABGA 동맥혈 Analysis of Blood Gas Analysis라고 Arterial Blood Gas Analysis라고 해서 동맥혈을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동맥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산소 분압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산소 분압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락틱 애시드라든지 그 다음에 pH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환자의 호흡과 대사와 쇼크 상태를 판단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장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 동맥혈 검사 기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CBC에서 볼 수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든지 그리고 글루코스 이런 그리고 간단한 전해질 정보까지도 함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맥혈 검사는 아주 빠른 시간에 환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되게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바로 거의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이 동맥혈 가스 검사를 현장 검사로 POCT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판넬들이에요. 네, 뭐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포타슘, 콜레스테롤, 글루코스, 비엔크라티닌은 네, 키드니를 보는 것이고요. 전해질 NaCl, 포타슘, 전해질을 보는 것이고요. 트로포닌, CKMB, CK 이것은 하트 엔자임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까지는 지방질을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간 기능 검사에 일반적으로 그 화학적인 검사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생화학적인 검사는 대표적으로 리버 펑션 테스트 LFT라고 하죠. LFT라고 했을 때는
AST, ALT, ALP, 빌리루빈, 뭐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췌장 효소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보기 위해서 키드니 펑션 테스트가 비유엔 크레아티닌 대표적이고요. 전해질로는 NaKCl이 가장 일반적. 그 다음에 칼슘도 간혹가다 필요하면 하고 바이카보네이트, 마그네슘도 필요하면 검사를 합니다. 하트엔자임은 뭐 우리가 뭐 대부분 CKMB나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를 사용하게 되죠. 자, 간 효소는 간염이나 염증성 질환에서 필요하고요. 빌리루빈은 간이 막혔거나 간 경화가 있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테인 알부민은요, 간의 전반적인 기능, 왜냐하면 간에서 합성이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혈인자들도 역시 간이 나빠지게 되면 상태가 나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단백질이나 지혈인자들도 간 기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검사일 수 있다. 신장 기능 검사는요, 유레아 사이클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다 사용한 단백질을 배출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다 사용하게 된 단백질은 간에서 BUN 그 다음에 통해서 유레아제를 통해서 암모니아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콩팥을 통해서 배출된 어떤 우리 몸의 노폐물들이 바로 단백질에서 나온 노폐물들이 BUN을 통해서 유레아가 된다, 요소가 된다. 그래서 신장기능 검사는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BUN이라고 하죠. 그리고 크레아티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BUN과 크레아티닌이 가장 대표적인 신장 기능 검사. 심장 효소 검사는요, CKMB와 트로포닌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두 가지 효소들은 심근경색이 생기고 한두 시간 내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부분 피크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초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양성, 음성만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수치로 나오고요. 이게 한 번의 검사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검사를 해야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CKMB는 떨어지게 되고요. 트로포닌 I만 유지가 되게 되는 시기, 바로 이런 시기.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떤 환자는 바로 심근경색이 생긴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심근경색이 모르게 왔다 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어떤 이벤트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소변 검사는요, 유린 아날라이시스 U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생화학적으로도 검사를 하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신 검사와 독성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유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린 테스트는 일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도 있겠고요.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분리를 해내는 검사, 일반적으로 그냥 색깔이 어떻다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뇨가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되겠죠. 임신검사와 독성검사는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량검사일 수도 있고요, 정성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흡수를 시켜서 흡수된 것이 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반응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표시하게 만드는, 결국은 우리가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대부분 정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진단검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꼭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검사들만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응급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좀 일반적인 응급 검사라는 하나의 세트로 좀 과하게 검사를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검사 비용이 외국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보다 과한 검사들을 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것이냐, 과유불급이냐, 아니면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할 것이냐, 간염 환자한테 에이즈 검사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결국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원칙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만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똑같은 만이라는 수치가 1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단계이겠고요. 어떤 사람은 만보다 더 높았다가 떨어지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검사 결과가 똑같은 식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 검사 특성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검사가 아니라 주기적인 반복 평가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전반적인 진단검사와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각 의료 통계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찾아보면서 익숙해지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